자, 오늘 수업은 이제 새로운 내용을 강의를 진행할 건데, 이게 학생들한테는 좀 이제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주파수 영역 필터링. 이 내용인데, 자, 내용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저역 통과, 고역 통과, 뭐 이런 이 주파수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필터링을 한다는 얘긴데, 필터링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봤듯이 뭐 영상을 개선하거나 뭔가를 걸러내거나 뭐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저역과 이제 고역은 뭘 의미하냐면 주파수가 낮은 성분들만 살려놓는 거고, 고역 통과는 주파수가 높은 성분들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영역과 이제 주파수 영역 필터링의 상호 관계. 자, 지난번에 공간 영역 필터링을 했죠. 얘가 이제 주파수 영역 필터링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히 여기서 말하는 공간 영역 필터링은, 여기는 얘는 컨볼루션 필터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링의 장점, 이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 둘 사이에 얘가 유리한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컨볼루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파수 영역 필터링을 위해 이미지제를 사용하는 건데, 이 뒷부분은 이미지제에서는 이 뒷부분 사용하는 건 되게 편해요. 클릭 몇 번 하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느냐. 밝기가, 농도 분포가, 여러분들 플랫 프로파일을 했을 때 농도 분포가, 밝기 분포가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제 재밌는 게, 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학생들 사인 알죠? 사인 중에 자, 이렇게 신호값이 이렇게 획일적인 일정한 이 빨간색 얘 하나, 이거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 주파수가 1이고 크기가 2인 크기가 2인 사인파. 얘는 주파수가 2이고 크기가 1인 사인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이 세 개의 성분, 이 일정한 값과 그 다음에 주파수가 1인이고 크기가 2인에 주파수가 2이고 크기가 1이네. 이 세 개를 합치면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그림상에는 대략 이게 한 0.5, 1,
2 이렇게 하고 주파수가 1이고 주파수가 2이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럼 가만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학생들한테 이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별 설명을 안 했는데, 학생들 사인은 삼각함수 y는 사인파, y는 사인 x 이렇게 배웠죠? 고등학교 때 아마. 물론 이 앞에 뭐 2x, 3x, 뭐 사인 ax 뭐 이런 식으로 배웠겠지.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x축에 대해서 사인이 y고 값이 1이네.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게 뭐 180도, 이게 360도.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얘는 파이, 얘는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주파수를 얘기할 때 이 사인 함수에서 주파수는 자, 여기 보면은 주파수는 1초에 몇 개 몇 개의 픽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x라서 공간적인 성격을 띠는데, 자, 얘를 우리가 시간의 성격으로 x축을 t로 두게 되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사인 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단지 그냥 축을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예를 들어 픽과 픽이 간격이 뭐 0.1초다. 그러면은 (0.1초면은) 1초에는 몇 번 반복이죠? 10번이죠? 그럼 이 10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주파수예요. 그래서 위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y 이꼬르 사인 x가, 얘가 사인 2파이 ft의 형태로 변해요. 만약 이제 주파수가 1이다. 이 주파수가 1이면은, 자, t가 1일 때, 이 2파이만큼 진행을 하게 되겠죠. 2파이만큼. 그러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F는 개수니까 앞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얘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인 x였던 식이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은 여기 있는 이 f 위치에 있는 값이 바로 주파수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예에서 보는 이 0.1초라는 거는, 얘는
이게 따로 불리는 명칭이 있어요. 주기라고. 주기가 이제 이 이 경우에는 0.1초가 되는데, 자, 여기서 관계가 주파수하고 주기 간의 관계, 주기는 보통 이제 t로 표현해요. t. 자, 주파수는 눈치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t분의 1이에요. 주파수는 t분의 1.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주파수 이 크기 얘는 주파수 크기 2이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건데, 좀 줄여서, 자, 이 왼쪽 값들은 t, 시간 t예요. 왼쪽 값들은 시간 t. 그 다음에 우리 sin 1과 sin 2, 그 다음 this. 자, 보면은 아까 이제 균일한 값, 이거 이성분을 아까 0.5로 뒀었죠. 그래서 이성분을 0.5로 두고 이렇게 쭉. 이건 시간이 변한다는 쭉, 시간에 따라서 쭉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sin 1은 보세요. 크기가 2이고 2파이 사인 곱하기 2파이니까 2 곱하기 3.14고 여기선 주파수를 10으로 뒀네. 여기선 주파수를 10으로 뒀는데 방금 설명했듯이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2파이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얘 뒤가 t죠. 그래서 이 t 이 값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해서 쭉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sin 2는 2파이 f 자리에 우리가 방금 전 설명해서 2를 썼으니까 2를 쓰도록 해요. 2파이 f 2Hz 주파수가 2네 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정한 값 DC 성분을 놨으니까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더하는 걸 보면은 지금 시간 간격이 4분의 1 정도 되니까 곱하기 4. 내가 잠깐 수정을 할게요. 스케일을 변화시켜야 돼서. 스케일이 좀 모질래네. 이래도 좀 모질래. 아, 크게 쓸 걸 그랬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학생들이 여기서 보면은 자, 얘는
자, 이 그림이 아까 이 값이죠. 사인파 1례를 찌고 크기가 2이네. 그 다음에 빨간 그림, 얘는 2례를 찌고 크기가 1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일정한 값, 0.5를 갖는 일정한 값. 얘네 세 개를, 자, 이건 뭐죠? 자, sum b3 to d3 해서 이 세 개 값을 더한 거예요. 세 개 값을 더한 거. 그럼 이 세 개 값을 더한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세 개 값을 더한 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이거죠. 얘는 뭐지? B3 플러스 D3 B3 D3 이건 의미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어 보일 것 같은 이런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거 간격을 좀 부드럽게 그리려면은 살짝 줄여야 되겠다. 아까 이게 됐었나? 이거 안 했죠? 하셨습니다. 했었나? 부족하다고. 이러면 이제 책에 있는 그림과 거의 지금 아까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그림하고 거의 같이 보이죠? 자, 이렇게 얘랑 얘를 단순하게 딱 더했더니 이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그림하고 거의 동일하죠? 오른쪽이 이제 수업 자료 내용하고. 자, 그러면 얘를 표시할 때, 자, 우리가 얘를 만드는데 사인과 이런 일정한 값을 갖는 애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은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세 개의 합이 결국은 이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얘 식으로 써볼까요? 얘를 y라고 칩시다. y는 0.5 플러스 2 사인 2 파이 f가 1이니까 뭐 t로 두고 플러스 사인 2 파이 f가 이번에 2죠. t 이렇게 되겠죠. 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구성이 주파수, 보통 일정한 값을 갖는 애를 주파수 0인 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파수에서 주파수 크기 그래서 0인의 크기는 0.5, 1인의 크기는 2, 그 다음에 주파수가 2인에는 크기가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개로 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그러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주파수, 자, 여기 주파수, 이 성분들을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파수가 0인치죠. 크게 주파수 0인에는 주파수 0인에는 0.5만큼 있고,
주파수 0인에는 0.5만큼 있고, 주파수가 1인에는 이만큼 있고, 주파수가 2인에는 1만큼 있다. 이렇게 주파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주파수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주파수 공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주파수 공간이 바로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피사체가 있으면은 피사체를 표현하기 위한 이 주파수 성분들을 쭉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이 주파수 공간이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얘랑 얘는 형태가 전혀 다르죠. 당연히 얘랑 얘는 형태상은 완벽하게 달라요. 형태상은 아예 짐작도 안 될 정도로 달라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 공간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스페셜 도메인 공간 영역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주파수 공간이고, 주파수 공간과 관련해서 이제 퓨레라는 사람이 이제 주파수 공간 성분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퓨레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그림. 예를 들어 이미지 J에서 보면은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인데 주파수 공간에서 이 그림을 주파수 공간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2차원. 그림이 2차원이면 주파수 공간에서도 표현되는 게 2차원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예를 들어 이 그림 보고서 이 주파수 공간에서 표현된 것 같고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상상 못해요. 얘 가지고 얘를 상상할 수 있느냐?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물론 특정 패턴에서는 짐작은 해요. 특정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는 짐작을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이 상상 자체가 불허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얘를 지워버립시다. 이 그림이 없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이용하면은 그 방금 전 그림하고 이게 왜 동일한가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 이 주파수 공간 데이터 이걸 이용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이 바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얘하고 얘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동일한 거예요. 얘하고 얘는. 근데 이제 표현되는 방식이 아예 다 다른 것일 뿐이고 얘하고 얘는 동일한 거예요. 그 계산하는 거를 이제 퓨리에가 이제 발견을 했고 참 똘망지게 생겼죠, 사람이. 자,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퓨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fx 어떤 함수가 있다, 어떤 피사체가 있다, 이런 피사체가 이런 피사체가 있으면 이 피사체에 자 이걸 피사체라고 생각합시다. 피사체 혹은 영상. 자, 얘의 자, 얘의 이게 새로 씁시다. 그냥 얘의 주파수 공간 성분을 구하는 방법은 자 F 이 라지 대문자로 쓰면은 주파수 공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용돼요. 앞에 떼고 원래 F 자 원래 원함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퓨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아까 내가 보여줬듯이 자 우리가 영상을 이용해서 주파수 공간 성분을 구할 수 있었죠. 이미지제에서 영상에서 주파수 공간 성분을 이렇게 그럼 반대로 주파수 공간 성분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fx를 우리가 원하는 원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때 적용하는 거는 가령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든 거니까 얘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얘는 뭐야? 유사하게 SF 내가 이거 잘못 썼다. 2파이 kx라고 써야 되고 여기도 kx라고 하고 이번에는 k로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요즘 이 식을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내가 까물까물 거리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에서 주파수 성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주파수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주파수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영상을 만든 방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2파이분의 1은 이거는 스케일링 그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영상에서 주파수 공간 성분을 아니면 그 반대로 주파수 공간 성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해요. 강의 자료가 이제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내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딱 봤어. 그림을 딱 봤는데 아, 이 그림이 어떤가, 주파수 공간에서는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패턴에서는 그게 짐작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령 A, B, C 그림을 보면 어때요? 얘는 반복이
굉장히 빨리빨리 반복이 되고, 얘는 굉장히 느릿하게 반복이 되죠, 밝기가. 그 다음에 얘는 뭐 중간쯤 되고, 그러면 얘는 주파수가 높은 애구나. 우리가 주어진 이 화면에 변화한 양이 많으면은 주파수가 높은 애구나. 이 주어진 화면에 변화한 양이 적으면은 주파수가 낮은 애구나. 그 다음에 얘는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공간 성분을 보면은, 자, 학생들이 이거 볼 때 알고 있어야 될 게, 한가운데가 이 한가운데가 여기가 주파수가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은 자, 얘는 주파수가 높으니까 얘 성분은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부분에 있구나 알 수 있고, 얘는 주파수가 낮으니까 이 한가운데 쪽에 있겠구나 알 수 있을 거고, 얘 중간쯤 되니까 이 중간 어디쯤인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다기보다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영상은 그레이 레벨의 변화로 대상을 표현하고, 그쵸? 공간 주파수는, 자, 우리가 이런 영상에서 주파수 얘기할 때 공간 주파수라는 용어를 써요. 공간 주파수. 영상 전체의 그레이 레벨 변화를 나타내고, 화소값의 반복 횟수. 자, 얘는 굉장히 빨리빨리 반복하죠. 빨리 반복하죠. 얘는 느리게 반복하고, 밝기 변화가 빠른 곳은 이제 고주파 성분을 갖고 있고, 자, 얘처럼 밝기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밝기 변화가 늦은 곳은 저주파 성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같이. 그래서 이제 낮은 주파 성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주파수 성분 중에 고주파 공간 주파수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 중앙 부위가 주파수가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중앙 부분 근처는, 이쪽은 저주파 성분들을 리라 하고, 이 바깥쪽으로 가는 애들은, 얘네들은 고주파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잡음이고, 그 고주파 성분들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영상 정보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지만, 고주파 공간 주파수 성분들은 보통 이제 잡음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잡음.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자주 언급되는 내용인데, 가장자리 형태와 같은 세밀한 부위에 대응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자리나 세밀한 부분을 표현하는데 고주파 성분이 이용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렇게 얘는 굉장히 세밀하죠. 학생들이 봤을 때 이 그림 보면은 굉장히 세밀해요. 얘는 굉장히 듬성듬성하죠. 그래서 고주파 성분들은 이런 세밀한 부위를 표현하는데 많이 이용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잡음은 고주파 성분들에 이제 잡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고주파 성분에 자, 이걸 좀 적어 볼까? 고주파. 자, 얘는 잡음과 뭔가 영상 신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위에서 말한 엣지나 샤프한 뭐 세밀한 부분, 그냥 세밀한 부분. 자, 이렇게 고주파 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주파수 공간 데이터 이거 있죠. 자, 이 바깥쪽으로 가면 어때요? 굉장히 작죠. 크기가 작아요. 실제로 이 숫자 크기가 작아요. 바깥쪽으로. 가운데는 큰데 바깥쪽으로 가면은 숫자가 작아져요. 뭐 수식상으로 보면은 이제 가운데가 이 가운데 값은 이 영상의 전체 값을 더한 거랑 같은 값이 나와요. 이 가운데 값은 0인 지점은. 그래서 가운데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가면 신호값이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와중에 얘가 이제 잡음이랑 영상 신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바깥쪽으로 가면은 고주파 쪽으로 가면 영상 신호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필요한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잡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잡음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저주파 공간 주파수는 물체 내에서 상당히 균일한 그레이 레벨을 가진 대형 물체에 해당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지? 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고, 자, 이 그림을 이용해서 잠깐만, 이거 안 눌렸나? 자, 이 그림을 이용해서 주파수 공간 데이터를 한 세트를 더 만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저주파수 성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제한적으로 쓸게요. 자, 지금 내가 저주파수 성분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렸어요. 반대로 오른쪽을 봅시다. 반대로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저주파수 성분만 지워버렸어. 좀 극단적으로 내가 했어요. 저주파수 성분만 살리고 저주파수 성분만 죽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원본 그림이 이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원본 그림을 되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낮은 주파수 성분, 여기 보면 낮은 주파수 성분만 가지고, 원래의 낮은 주파수 성분만 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를 이용해서, 자, 얘를 이용해서 그림을 만든 게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은 뭐죠?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하고 학생들 비교가 되나요? 자, 이 그림은 낮은 주파 성분들은 뭘 의미하냐면 전체적인 밝기 느낌 있죠? 전체적인 밝기 느낌. 배 아래쪽 이쪽이 검해서 이쪽이 검해서 이쪽이 검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밝기 느낌만 살리는 거고, 그 다음 고주파 성분들, 자, 저주파를 지워버렸으니까 남은 게 고주파죠. 이 그림에서는 자, 이런 전체적인 밝기 값은 다 사라져 버렸죠. 이 그림에서 전체적인 밝기 값은 다 사라졌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엣지나 세밀한 부분을 묘사하는 경계면 이런 것들만 지금 살아있죠.
자, 이 그림과 이 그림. 그쵸? 이 그림과 이 그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랑 동일하게 얘를 지었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살짝 어색할 거예요. 자, 이걸 봅시다. 이 두 그림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는 지우고 하나는 살렸으니까. 이렇게 얘 두 개, 얘 두 개, 인버스 해서 얘 두 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이 정도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살짝은 볼 수 있게. 이 그림과 비교하면 형편없긴 하지만 살짝은 뭐지? 아, 선박들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놓여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차이는 지금 얘랑 얘. 가령 요만큼만 했어야 되는데 크게 우리가 지워버렸죠. 그래서 중간 빠져있는 부분들이 나머지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들이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느냐 이건데, 보통 이제 저주파 성분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주파 성분만 이용해서. 이거는 지금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파 성분들이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 성분들이 어떤 역할, 그림에서 영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내가 이미지 제이를 이용해서 보여줬고, 자, 이 그림에서 뭐지? 원본 그림이 이런데 이제 저주파 성분을 다 지워버리면은 고주파 성분만 남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런 엣지만 남아있는 영상에서는 주파수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학생들이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가운데 값 있죠. 주파수가 0인데 값. 이 값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굉장히 작아요. 여기는 거의 있으나마나 할 정도 작아져요. 여기는 굉장히 밝은데 여기는 작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확인해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 필터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공간 주파수의 관점에서 필터링 처리를 하는 거고, 내가 사실은 방금 전에 학생들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주파수 영역 필터링을 방금 전에 보여준 거예요. 저역 통과 필터, 낮은 주파수 성분만 살려놓은 거, 얘를 나타내는 거죠. 얘. 그 다음에 자, 얘는 저주파 공간 주파수만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주파수 공간에서. 그 다음 고역 통과 필터, 높은 주파 성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지워버리는 거. 이게 이거였던가?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대역 통과 필터. 자, 대역 통과 필터는 우리가 안 보여줬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역 통과라고 하는 거는 저주파 성분 지우고 높은 주파 성분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심하게 하면 좀 망가져서,
그다음에 자, 이러면 낮은 주파 성분도 지운 거고 높은 주파 성분도 지운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대형 우리가 특정한, 사실은 지금 임의로 한 건데 주파수 성분 몇 회서부터 몇 가지 살려놓겠다, 이런 정의를 하는, 보통 이제 정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대략적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대역 통과 필터링을 한, 자, 이 주파 성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림을 만들어낸 건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들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자, 이게 저역 통과, 자, 저역 통과, 고역 통과, 그 다음에 얘는 대역 통과. 갑자기 저역, 고역, 대역 통과. 그림이 다 다르죠. 그쵸? 그림이 다 달라요. 이번에는 이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아까 우리가 합쳐놓은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이었던가? 이 그림이지? 자, 아까 우리가 합쳐놓은 그림.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얘랑 얘를 합쳐놓은 거죠. 그럼 얘랑 얘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웬만큼 주파수 공간 성분들을 합친 것처럼 되겠죠. 얘네 두 개 합친 게 얘니까, 얘에서 이제 중간 주파수를 아까 지웠으니까 이 중간 주파 성분들을 한번 합쳐 봅시다. 이게 정확하게 주파수를 정의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자, result of inverse effective 예고 맨 마지막 것이 이것쯤 되겠지. 이거를 합치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제 원본 쪽에 이제 좀씩 이제 가까이 와 있는 셈이 되죠. 특정 주파 성분들이 중첩되거나 아니면은 빠져 있어서 지금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본에 비해서는 이제 그림의 퀄리티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걸 숫자로 명확하게 저주파를 뭐 가령 이제 100으로 정하고 중간 주파수를 100에서 1000까지 정하고 고주파를 1000 이상으로 정했다면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성분들을 합치면은, 각각의 성분들을 합치면은 원본이 되겠죠. 원본.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 영상이 이렇게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좀 더 자, 이 그림들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잘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